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 첫 번째 수업이네요. 이제 처음 수업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기존에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고, 오늘부터 처음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쪽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 방식대로 그냥 강의만 진행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3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부터는 요 책으로 강의를 해요. 좀 많이 날씬해졌을 거예요. 책이. 기본서 보시다가 이걸 보니까 와, 이 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안 봐요. 근데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요약집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법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는 요약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월 중순까지 세법이 개정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2월 중순에 이제 개정된 것까지 반영해서 요약집이 좀 출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들은 이 교재에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개정 내용을 따로 적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중간에 이제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걸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봐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세법은 아마 내일 이제 공시가 있는데 요 세법하고 공시하고 두 개를 이렇게 더해야 돼요. 세법하고 공시법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요 두 개가 한 과목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 공시 이거 두 개가 묶어서 한 과목이니까요. 요 두 개를 묶어서 총 40문제가 이렇게 출제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세법하고 공시법 따로 채점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래. 따로 안 돼요. 요 두 개를 묶어서 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40문제가 나오니까 요 40개 중에서 여기에서 16문제를 일단 통과를 하셔야 돼요. 16문제를 넘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6문제 밑으로 맞아버리면 과락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세법이 16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공시법이 24문제가 이렇게 출제돼요. 근데 그 중에 또 여기서 또 나눠지더라고요. 등기가 있고 지적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등기에서 12개, 지적에서 12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아요. 저희는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워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진짜 까다로워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시험 수준이 전번 2주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세법은 그 시험이 기준이 돼요. 공인회계사 시험이 기준이 돼가지고 요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출제위원들이 우리도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구나 하고 그 형태가 다 변해요. 똑같이 가요. 근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정답은 그냥 딱 보면 답이라고 보여요. 저희는 보여요. 수험생은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숲을 속에 들어있는 나뭇잎을 틀린 거, 잘못된 걸 골라라 해요. 올해 시험 문제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숲을 속에서 이렇게 쭉 깔아놓고 이 중에서 나뭇잎 색깔이 다른 거 골라라 이거예요. 근데 폼을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특색이 있는 게 차이 난 게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진 게 종합 문제로 출제하는데 예전에는 종합 문제로만 출제했어요. 근데 지금은 종합 문제로 출제하는데 어떻게 냈냐면 두 개씩 비교되는 것을 묶어서 종합 문제를 묶어버려요.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단계를 조금 더 높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5개 중에 서로 비교되는 것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비교되는 걸 엮어서 그걸 문제로 다시 또 한 바퀴 더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다 틀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밴드에다가 공인회계사 문제 하나 올려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다 틀리더라고요. 못 찾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올해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출제됐어요.
네, 그래서 다 문제 전체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한 문제만 보여드렸는데도 잘 못 풀어서 그 다음에 안 보여드렸어요. 근데 겁을 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올해는 문제가 예전하고 조금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달라요. 조금. 그래서 그 종합 정리를 하시긴 하되 그런데 내가 종합 정리를 하는데 다른 내용하고 비교해서 종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럼 전체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번 반복하고 계속 익히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세법을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아니 세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 막 너무 많더라고요. 3월달에 어떻게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이것만 하세요. 그럼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방법 알려드렸죠. 그럼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분명히 세법 16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16문제 나오는데 어떨 때는 시험 문제에서 16개 중에서 하나가 작년에는 계산이 2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 2개. 2개 빼면 14문제예요. 14문제인데 그 14개 중에서 반절은 옳은 걸 골라라가 나오고 반절은 틀린 걸 골라라고 나와요. 그러면 틀린 걸 골라라면 7개 지문만 알면 돼. 틀린 거. 옳은 거 지문을 골라라 그럼 7문제 중에 7문제 중에 옳은 거 골라라 그럼 오지선다니까 5칠에 35에다가 더하기 7치로 하시면 합치니까 42줄밖에 안 돼요. 공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세법은 저 정도만 공부하시면 시험장에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막 복잡하게 뭐 이 책을 막 냅다 파고 이 책을 다 애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애운다고 해서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다 외우시면 시험 문제 가면 8개 맞춰요. 안 외우시고 공부하시면 14개 맞춰요. 그러니까 암기할 거 없어요. 막 죽어라 암기하시나 막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지문 위주로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지금 몇 가지를 팁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을.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제가 강의하면서 여기서 기출문제 해차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 34의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그 지문은 올해는 답으로 절대 안 나온다는 거. 분명히 그런 걸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뭐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막 작년에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과거로. 올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공부는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잘 찾는데 몇 개만 찾으면 되냐면 이제 만약에 찾으면 한 40개 지문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한 번씩 갈 건데 필요 없는 건 절대로 책에다 밑줄 긋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복습할 때도 건너가 버려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껴버리세요. 그러면 그냥 제껴버리세요. 자, 지금 조세 정의는 시험에 절대 나오질 않아요. 어떤 시험에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시고 체크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고 그냥 이런 내용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조세라는 정의가 뭐냐면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조세가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세금인데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세금을 걷어가냐 이걸 여기다 이 조세 정의에다 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한다고 간단하게 하면 돼요. 국가나 지방이 세금이 필요하니까 국가나 지방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조세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한테 걷어가요? 그러면 만만한 사람에게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반대급부 없이요. 이 말은 우리가 세금을 뺏어가도 아무 말 없이 돈 내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에게요.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낼라고 해요? 그러면 아니요. 안 낼라고 하니까 법에서 강제로 걷어가 버려요. 이런 거. 이게 조세예요. 이런 거 누가 시험에 되겠어요? 이런 거 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세 정의는 그냥 세금 걷어가는 거, 세금 걷으려고 만든 게 조세다. 조세는 세금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끝났어요. 넘어갔어요, 이제. 조세 특징에서 여기에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서 1번은 1차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세요.
양가로 1번은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 양가로 2번은 2차 시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돼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1차부터 하시는 분은 양가로 1번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2차만 하신 분들은 양가로 1번도 제껴버려야 돼요. 필요 없어요. 이거 2차만 하신 분들은 양가로 1번도 필요 없어요. 이제 조세라는 게 국가나 지방이 필요해서 걷어가는 것을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가져가는 걸 국세라고 지방이 가져가는 걸 지방세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이것도 막 밑줄 그으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무슨 세라고 하는가? 1번 국세, 2번 지방세, 3번 모른세, 뭔세 이렇게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나오면 무슨 세 그러면 된가? 국세. 지방이 가져가면 지방세. 이러면 돼요. 그럼 요런 단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국세 종류하고 지방세 종류를 익히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내요. 이게 이 뜻이 국세냐 이 뜻이 지방세 이게 아니고 어떤 세금이 국세고 어떤 세금이 지방세냐. 그럼 이제 먼저 지방세를 한번 먼저 잡으셔야 돼요. 지방세를 먼저 잡아볼게요. 지방세는 보면은 여기 이름이 앞에가 무슨 글자가 들어있겠는가? 지방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일단 무조건 지방세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 개념을 잡아요. 지방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건 지방세예요. 그러면 국세, 지방세를 구분할 때 출제 이론이 지방자 들어가는 세는 출제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해요. 출제 이론이라면 그런 건 출제 안 해요. 왜? 지방 들어간 게 당연히 지방세인지 아니까. 근데 그걸 막 해요. 예를 들어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막 이거는 지방세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지방 들어간 거 무조건 지방세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이 안 들어간 것 중에서 시험에 주로 출제된 게 어떤 건가 봐요. 취득세라는 세금,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재산세라는 세금, 자동차세라는 세금,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요것들을 익혀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딱 여기까지만 출제돼요. 여기까지만, 3개만. 중개사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되는데 부동산 학계로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이거는 어디서 필요한 세금이라는 이야기인가? 지방에서. 근데 막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막 쓰지 마시고 그냥 쉽게 지방에서 필요한 세금이에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그 지방이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방을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방이 어디를 지방이라 하냐면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선거할 때 우리가 투표할 때 투표하는 데 있죠. 그것도 다 지방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우리가 선거로 뽑죠. 그럼 그건 지방자치단체예요. 거기도 지방이에요. 그다음에 각 구청장들도 그러죠. 그럼 거기도 지방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지방에서 필요한 세금을 지방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들의 예산을 쓰려고 이런 세금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요걸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금을 언제 누구에게 걷어가고 어떻게 걷어가고 막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지방세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교재 한번 보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왼쪽 날개를 보세요. 자, 왼쪽 날개에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표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할 때는 거기에 OX 있는 거 있죠. OX를 손으로 딱 가려버리세요. 자, OX를 가려버리세요. 아니면 다른 걸로 딱 가려버리세요. 예, 그렇죠. 이제 자 같은 거나 다른 명함이 있으면 그걸 딱 가려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가려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가려놓고 이제 취득세부터 부가가치세까지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를 내가 말로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말로 풀어낼 때 내가 입에서 잘못 말한 게 있으면 그 세금 앞에다가 딱 V 표시를 딱 체크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못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숙달시켜야 되니까. 자, 처음에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럼 취득세부터 하나씩 이제 가보죠.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예요. 여기까지 3가지만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다시 봐보세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이건 뭐냐면 부동산, 이 부동산을 묶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 게 있는데 조금 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소득세는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죽은 사람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물리는 게 이게 상속세예요. 상속세는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게 상속세예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내가 재산을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공짜로 받으면 받은 사람이 받은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걸 증여세라고 그래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씩 붙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이것도 국세예요. 자, 그럼 국세 종류를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게 대표적인 국세예요. 그런데 이 소득세 속에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들어있어요. 이 소득세 안에가 이렇게 소득세라는 세금 안에가 총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종합소득세가 있고 또 하나가 퇴직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 위주로 나오니까 양도소득세가 그냥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뭔가를 양도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그중에 양도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양도소득세, 회사를 그만두고 벌어들인 소득은 퇴직소득세,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소득세는 개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가 요게 국세예요. 그럼 이제 그럼 표를 다시 봐보세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 그랬는가? 국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요것만 익히시면 부동산 학교는 한 문제 건지는 거예요. 해년마다 부동산 학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돼요. 왜냐하면 조세 정책에서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꼭 이 문제를 하나씩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다 익혔는지 확인해 볼게요. 칠판만 보세요. 이제 만약 혹시 안 된 게 있으면 본인이 체크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증여세, 국세, 법인세. 안 배웠는데 왜 알았냐면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예요. 그러면 개인들이나 법인들이나 전부 국세로 가져가는 거예요. 소득세도 국세, 법인세도 국세. 자, 종합부동산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이건 지방세예요. 주민세는 요거 그 지역 주민이라고 얼른 생각을 하세요. 모르겠으면 주민세는 하면 지역 주민에 대한 세다. 지역이니까 지방세예요. 야, 이건 지방세. 네,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얼른 반대로 잡으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에게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세금인데 농어촌을 위해서. 그러면 농어촌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누가 이 말인가요? 국가가 이 말이에요. 지방인 지방 농어촌 이게 아니에요.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을 농어촌 특별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국세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네, 등록면허세, 지방세. 됐잖아요. 요 정도만 딱 잡으시면 한 문제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한 문제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죠. 계속 반복해서 국세, 지방세를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증여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법인세, 국세. 끝나셨어요.
요거 지금 입에서 다 말 나오신 분들은 회개 안 하셨고, 말 못 하신 분은 아직도 깝깝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답답해버려요. 왜냐하면, 왜 답답하냐면,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수업 시간에 배울 때 그냥 바로 진도 밀어붙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요, 집에 가서 할래요? 집에 책을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사물에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물함에 딱 넣어놓고 집에 가서 책이 없네?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하시라는 거. 수업 시간에 그냥 끝내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국세 지방세는 다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한 문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배우셔야 돼. 자, 1번, 양가로 1번은 세법에서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양가로 2번 세법 문제로 가네요. 양가로 2번은 세법에서 해년마다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2개에서 3개가 나오니까 2차 하신 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요, 세법 3문제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3문제 맞추고 나머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요 내용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해를 못 해서 3개를 놓쳐버려요. 조세는 금전급부다 이 말은, 조세는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세금은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또 여기서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었는데 저는요 요즘 돈 안 내고 카드로 내는데 왜 돈으로 낸다고 하세요?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카드나 돈이나 똑같은 거예요. 금전급부는. 그래서 금전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재산세.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여기서 재산세에다가 밑줄 한번 딱 그어보세요. 재산세만 밑줄 그어보세요. 다른 거 밑줄 그으면 안 돼요. 재산세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물납 제도가 있다 이렇게만 체크하세요. 자, 다른 거 다 체크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이제 물납이라는 거 원칙은 세금은 뭘로 내라 그랬는가? 돈 그냥 돈 그러면 돼요. 돈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재산세는 돈 말고 뭣도 가능하다. 물건도 낼 수 있다. 자, 물건도 낼 수 있다. 그게 물납이에요. 자, 물납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에 걸리시면 안 돼. 재산세라는 세금이 일반 재산세라는 게 있고 도시분 재산세라는 게 있고 재산세가 2개가 더해져 가지고 재산세라고 그래요. 재산세 고지서를 이제 올해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올해 7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재산세 소개가 재산세, 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총 4개가 써져 나와요. 그중에 재산세가 2개예요. 일반 재산세 하나 있고 도시분 재산세도 이것도 묶어서 재산세라고 그래요. 두 개를 더해서 재산세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재산세 속에는 일반 재산세만 물납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도시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자, 도시분도 무슨 세니까? 재산세니까.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포함에다가 여기다 밑줄 그고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세요. 이렇게. 시험에서 도시분 재산세는 물납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세법은 단서조항이나 가로 항목에 있는 걸 뒤집는 걸 그 출제위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재산세는 물납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는 도시분 재산세도 물납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도시분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국세 지방세를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빠른 속도로 가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끝났어요, 이제. 이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 그랬는가? 재산세만 그래요. 재산세만 그랬죠. 그러면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물납 받아주겠는가요? 안 된다고 방금 했잖아요. 안 된다고. 분명히 X라고 해놨는데 얼마지? 이제 얼마로 물어보니까 얼마지? 이래버려요. 그게 28, 29, 33의 연속 3번 기출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내 땅을 수용해가고 정부가 나에게 돈이 아니라 채권으로 줬을 때는 나는 물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절대 안 돼요.
누구밖에 물납은 안 된다. 재산세. 딱 이걸 고정을 시키시라는 이야기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재산세 말고는 절대로 물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에다 어떤 것도 밑으로 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세만, 오로지 재산세만 물납으로 보이셔야 돼요. 요것만 물납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33회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할 내의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어요. 양도소득세 물납 나오면 중간에 무슨 말이 써져 있어도 양도소득세 물납 안 돼. 이런 식으로. 종부세 물납 안 돼. 누구밖에 안 돼. 재산세만. 재산세만 가능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들어가 이제 교재로 갔어요. 이제 거기에 네모 박스로 봐보세요. 자, 물납은 재산세만 되는데 금액은 얼마 초과 그랬는가? 그렇죠. 이제 1,000만 원 초과라는 걸 이게 잡았어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물납을 받겠다는 얘기인가? 금액이 좀 세면 받겠다는 얘기인가? 세면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도 세법을 배우고 중개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재산세 물납은 한번 해봐야 되겠는가? 안 해봐야 되겠는가? 해봐야죠. 나도 물납을 해봐야지. 살면서 물납을 해보려면 세금이 얼마나 넘게 돼야 되고 1,000만 원. 세금 1,000만 원. 그거 얼마 안 돼요. 세금 1,000만 원. 그냥 금방 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학원 건물 이 정도만 사면 1,000만 원 그냥 말도 안 되죠. 금방 1,000만 원 낼 수 있어요. 얘가 중개사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도 재산세 물납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얼마가 넘어야? 1,000만.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재산 봐보세요. 어떤 재산만 되는지 거기 재산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재산 그랬는가? 자, 여기에 관할 내라는 거, 내자에다가 색깔로 딱 동그라미 치세요. 색깔 펜으로. 내자에다 색깔 펜으로, 내자만. 자, 관할 내.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관할에 있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국세라겠는가, 지방세라겠는가? 지방세죠. 그러면 자기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 오늘 고지서를 가지고 재산세를 내야 될 그 지역에 있는 물건만 정부가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관할에 있는 무엇만 받아주겠다는 소린가요? 부동산만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뭘 말하냐면 땅이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으로만 되는데 그 부동산도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관할 내, 자기 관할. 그럼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래야 된가? 지역에 있는 그래야 된가? 지역에, 왜? 지방세니까. 그래서 관할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물납은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 돼. 이제 분할납부를 한번 볼게요. 분할납부라는 게 뭐냐면 돈으로 내기는 내는데 돈을 요렇게 해서 내는 거. 이거 지금 뭔 말인가? 나눠서 내는 거. 그러면 일부는 지금 내고 일부는 나중에 내는 걸 분할납부라고 그래. 그럼 분할납부가 되는 세금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개가 돼.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분할납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교재. 자, 네모 박스로 가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는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다 그랬는가? 250만 원. 자, 여기서는 재산세에서 분할해서 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해서 낼 수는 있어. 근데 물납은 얼마가 넘으면 물건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랬는가? 1,000만 원 초과. 됐죠? 그 다음에 자 250을 초과하는데 봤더니 내가 배운 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왜 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법이 개정된 거예요. 재산세는 250을 초과하고 몇 개월 동안 그랬는가? 3개월. 그럼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자,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개정됐어요. 그럼 개정됐다는 이야기는 분할납부가 개정됐다는 이야기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세 중에서 정답으로 그 셋 중에 하나는 정답으로 낸다는 소리예요. 재산세를 정답으로 안 내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쪽에서 분할납부를 정답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정됐다. 개정된 쪽을 막 여기만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 여기만 뭐 체크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3개월 안에 분할하시면 돼.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금액을 봤더니 250만 원 똑같네. 그럼 금액은 똑같으니까 여기 뒤에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종부세는 몇 개월 동안 분할하고 있는가? 6개월이에요. 종부세는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6개월이고.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기한은 동일합니다. 바로 시험 문제는 바로 그렇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3개월, 6개월로 내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기한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보여주고 3개월, 6개월 안 주고 그냥 동일하다고 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는 또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2개월이에요. 이제 이쪽에서는 1,000만 원 2개월 여기를 시험에 안 내. 양도소득세는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 납부할 세액에 1,000만 원 초과해서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초과에다가 여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고 그 위에 빈 공간을 하나 쓰세요.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초과 바로 위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이. 거기다가 자,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 모두 가능 이걸 써 놓으세요. 자, 예정, 확정 모두 가능. 그럼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금액이 얼마만 초과되면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1,000만 원 초과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를 위주로 많이 물어봐요. 예정 때는 안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정이든 확정이든 금액이 1,000만 원만 넘으면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할 납부까지 다 잡았어. 이제 여기까지 다 잡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제 다시 이제 칠판 편을 보고 아니요. 교재에 표가 없는 게 많은데 막 교재에 없는 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기로 어떻게 해요? 그건 책에 다 있어요. 왼쪽 날개 보면 다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칸 있죠. 이 표가 국세 지방세만 제가 추가로 더 해드린 거예요. 연습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됐죠. 이제 여기까지. 그럼 물납은 이 중에 누구만? 재산세만.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은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물납은 재산세 얼마가 넘으면 가능하고 1,000만 원 초과. 초과라는 말까지 꼭 하셔야 돼. 1,000만 원 초과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관할 내. 자기 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 신청이 됩니다. 이제 분할 납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만 가능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안 돼요. 그럼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가능하고 250만 원 초과, 종부세 25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재산세는 몇 개월? 3개월 이내, 종부세 6개월 이내, 양도세 2개월 이내.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때는 1,000만 원 넣으면 분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세 문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 6페이지에서 총 학개론 한 문제, 세법 세 문제, 네 문제 건졌네요. 저는요, 세법 3개가 목표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 하셔도 돼. 아니요, 진짜 지금부터 공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3개 맞기 힘들어요. 진짜 어려워요, 3개 맞기. 이번 달 모의고사 보고 3개 맞기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봐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진짜 세법이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작게 하면 진짜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지문을 길게 내버리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 핵심 단어를 빨리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숙달됐으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물납은 누구만 된다 그랬는가? 재산세. 얼마 넘으면? 자, 됐죠? 1,000만 원 초과. 어디에 있는?
관할 내에 있는 무엇만? 부동산만.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오냐면 물납은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관할에 관계없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관할에 관계없는 이렇게 문제를 내요. 자, 이제 그럼 물납을 신청하려면 정부한테 나 물건 내고 싶어요 하고 내가 말을 해야 된가요? 가만히 있어야 된가요? 말을 해야지요. 말하면 정부가 알았어 내가 보고 판단할게 그런가요? 그냥 알아서 받을게 그런가요? 보고 판단할게. 내가 확인해보고 받을 건지 말 건지 내가 알아서 답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해야 된가요? 급하게 해야 된가요? 여유 있게. 그래서 정부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마감 며칠 전에는 신청을 해줘야 된가? 10일. 그렇죠. 그래서 1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정부가 한번 자기도 검사해봐야 되겠죠. 마감이 이제 10일 남았으니까 지금 신청 들어오면 오늘부터 며칠 안에 내가 승인할 건지 안 할 건지 통지해줘야 되고. 며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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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일 남았는데 지금 5일 안에 통지해 줬으니까 이제 남는 시간이 며칠 남았는가? 5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 안 받아. 나 그거 못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물건 낸다겠는가? 돈이 없어서 물건 낸다겠는가? 돈 없어서 물건을 낸다겠는데 불허가 통지를 해버렸네. 나 그거 안 받을까요? 그러면 정부는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거절할 수도 있는가요? 그렇죠. 바로 그걸 찾아냈던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해버리면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가능. 왜? 뭐가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주머니에 돈 없어서 물건으로 내려겠는데 안 받아. 그러면 지금 나 돈 없다고.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다른 물건 줘봐.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신청은 무조건 며칠 그럼 된가? 10일. 신청은 불허가 통지받고 10일 안에 재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신청해서 정부가 오케이 그래 알았어 이 물건 받아줄게. 그러면 나는 이 금액의 가격을 평가해서 정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값어치를 이 금액을 어느 날의 값어치로 평가해서 넘길 것인가 요거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 보낸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로 평가하셔야 돼요. 그럼 정부는 나에게 재산세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니까 6월 1일. 나도 정부에게 몇 월 며칠 가격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고 6월 1일. 똑같아야 돼요. 자, 6월 1일. 요게 3년 전 기출문제 정답. 자, 그럼 여기를 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를 내게 돼 있어요. 여기가 최근에 시험에 여기가 답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온 다음에 관할 내 요 지문을 철저히 연습하시라는 그걸 익히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시험을 한 번 나오면 그 내용보다 약간 이제 돌아가요.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시험 문제가 다시 이렇게 출제되니까 여기까지 이미 내려왔네. 내려왔다 여기까지 왔어. 왔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출제위원들도 다 기출문제를 보고 내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를 돌리면서 내는 거예요. 관할 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는. 자, 이제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재산세 이제 여기서는요. 가로에 들어가는 것들만 계속 익히면 돼요. 문장은 필요 없어요. 문장은 다 볼 필요 없이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3개월. 자, 여기가 법이 개정된 거 이게. 요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재산세 3개월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셔야 돼. 그게 재산세는 3개월짜리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은 250만 원 초과 6개월. 그러면 여기다 밑줄만 이렇게 그어놓으시면 돼요. 6개월에다는 밑줄만 그으세요. 왜 밑줄을 그어놓으시냐면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날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숫자가 다르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밑줄 그어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 납부할 세금이 확정신고에 대한 세금이란 이야기인가 예정신고에 대한 세금이란 이야기인가 둘 다란 이야기인가? 둘 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여기서 예정, 확정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1,000만 원 넘으면 분할납부 안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면 예정 때는 분할납부 안 돼요. 그래야 된가? 돼요. 그래야 된가?
돼요. 그래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러면 만약에 중간 내납세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납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냥 무조건 1,000만 원 넣으면 뭐예요? 그러면 된가? 돼요. 그러면 돼요. 1,000만 원 넣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국외자산을 납부해가려 국외자산을 양도해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넘게 발생하면 분할납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냥 돼요. 그러면 돼요. 그냥 소득세는 무조건 얼마만 넣으면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 된다. 1,000만 원만 넣으면.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든 확정이든 이런 거 묻지도 말고 소득세로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만 넘어가면 무조건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낼 때도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넣으면 분할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종합소득세도 분할 납부 한 번씩 해봐야 되는가 안 해봐야 되는가? 해봐야죠. 얼마만 넘게 세금을 내야 되고 1,000만 원 넘게 내야 되고 그럼 1,000만 원 넘는 거 금방 낼 수 있어요. 예? 정부가 막 엄청 세금 많이 가져가니까 그냥 1,000만 원 금방 돼요. 조금만 벌면 1,000만 원 돼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금액 250이니까 250이면 중간에 제가 여기서 250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한 발 뛰어볼게요. 한 발 딱 뛰는데 여기가 500이에요. 야, 딱 반절. 250이면 250만큼만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니까 여기가 중간이 얼마나 되는가? 500. 500이 됐죠. 그럼 250에서 500 사이가 되면 250 초과되는 것만 분할하면 돼요. 자, 500만 원 이하가 됐으니까 250 넘는 것만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재산세로 400만 원 나왔으면 500이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으니까 400 중에 얼마 빼고 내면 되고 250 빼버리면 얼마인가요? 150. 그럼 150만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500이 넘어버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500 딱 됐어. 500이 됐는데 여기서 넘어가 버렸네. 넘어가 버리면 계속 끝으로 가죠. 금액이 엄청 커지잖아. 엄청 커지니까 다 못 내니까 딱 반절로 띵 반절 반띵. 그럼 얼마? 반띵 50%. 50% 반띵. 전체 50%. 그 세액의 50% 이하니까 이하라는 것은 50%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500이 넘어가 버리면 전체 금액의 반절까지는 분할할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900이다. 그럼 500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900이면 500 넘었으니까 900에 땅 반절로 딱 나누면 얼마? 45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이 여기가 250이다. 그럼 250이면 딱 가면 이 자리가 500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여기가 1000이요. 자, 여기가 1000이에요. 1000인데 딱 가면 여기가 얼마인가요? 2,000. 그렇죠. 딱 그 금액, 그 숫자만큼 반절 가면 되니까. 그거 똑같이 하면 돼. 자, 2,000만 원이 넘지 않았을 때는 얼마 초과액만 분할하면 되고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1,500만 원이었을 때는 얼마만 분할하면 되고 1,000만 원 빼고 500만 원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딱 2,000 왔어. 근데 2,000보다 넘어버렸네. 넘어버리면 반절 50%. 자, 그럼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3,8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3,800만 원이면 2,000이 넘었으니까 딱 나눠. 3,802로 나눠. 그럼 얼마? 1,900.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계산기 누르면 돼요. 2,000 넘으면 나누기 2 해버리면 되고 2,000 넘지 않았으면 그 금액에서 얼마 빼버리면 되고 1,000만 원 빼버리면 되고 만약에 종부세다 그러면 종부세는 기준이 얼마니까? 250이니까 여기 딱 가면 여기는 얼마? 500. 500이 넘으면 얼마? 50%. 500이 안 넘으면 250 초과. 250 빼버리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그럼 종부세가 300만 원 나왔으면 500이 안 넘었으니까 여기서 얼마 빼버리면 된가? 250 빼면 얼마 남았고 50만 원만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시험이라고 막 내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뭘 냈냐면 종합부동산세로 200만 원이면 분할납부 되는가 안 되는가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고? 250. 250을 초과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건 진짜 쉬운 내용인데 이걸 막 너무 애올라가면서 막 이 문장을 막 이 문구를 다 애올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분할납부되는 세금의 종류를 먼저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럼 분할납부되는 세금의 종류는 무슨 세금만 된다 그랬는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것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얼마가 넘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분할되는가 요거까지만 딱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납부까지 다 잡은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이제 넘어가 보죠. 이제 소득세. 소득세라는 것은 누가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그랬는가? 개인이. 자, 여기서 이 소득세 그러면 개인 플러스 소득이에요? 이 말이에요. 개인 소득. 근데 개인의 소득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득이 얼마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누가 친구들이 야, 너 소득이 얼마니?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한테 이번 달 소득 아니면 1년치 소득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가? 1년치를 말해야 되는가? 기본은 무조건 소득세는 그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은 그 사람이 번 소득은 몇 년치고 1년치라는 얘기. 1년치.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것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적 금액이라는 걸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막 써놓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소득 그러면 1년치 그러면 돼요. 무조건 1년치. 여기서 소득은 몇 년치를 말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시험에서는.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용어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1년이라는 이 단어를 1년이라는 단어를 세법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이걸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의 소득이다. 그러면 곧 몇 년치 소득이다. 1년치. 그렇죠. 아무 말 없으면 1년치 소득이다. 이런 말이에요. 1년치 소득 중에 그 중에서 사업성이 있는 소득과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 있어요. 또 이걸 아니 공무원 준비도 아니면서 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서 막 이걸 소득을 막 외워. 근데 또 어떻게 외우냐면 머리 글자를 딱 입에 부사 근연기 막 이렇게 그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렇게 외우라고 해서 외웠어요. 막 그래. 어디서 먹는데 몰라요. 그 못 알아 외우세요. 그랬더니 막 그냥 외우는 남들이 외우니까 나도 외웠어요. 그래요. 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내가 내 주머니로 계속 들어오는 돈이 사업성 있는 소득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내 주머니로 계속 들어오는 게 어쩌다 들어오는 돈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내는 것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하고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정산하는 게 좋겠는가? 따로 하는 게 좋겠는가? 따로. 자, 시험은 바로 이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의 종류를 막 공부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뭘 물어본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날개를 보세요. 지금 요약집에 제가 그 본문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본문이 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에 날개 있는 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지문이 따로 있어요. 자, 거기에 그 2번 밑에 보면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으로 그러면 양도소득만 밑줄 그어보세요. 양도소득만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종합소득 밑줄 그으세요. 자, 이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양도라는 것은 뭐에서 번 소득인가요? 양도에서.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에 몇 번씩 양도한가요? 어쩌다 양도한가요? 어쩌다. 그럼 내 주머니로 양도소득을 어쩌다 들어오는가요? 계속 들어오는가요? 어쩌다. 그럼 사업성 있는 소득이다, 없는 소득이다? 봐요. 해결됐잖아요. 이 뜻을 먼저 풀면 그냥 다 해결이 돼요. 암기 안 해도 돼요.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양도소득이에요. 그럼 사업성 있는 소득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은행에다 제가 제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 있냐면 저 가진 돈이 한 100억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100억 있어. 그럼 오늘 이 100억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싫으니까 은행에다 넣어놨어. 그럼 은행이 어쩌다 이자를 주는가요? 계속 이자를 주는가요? 계속. 자, 그러면 이자 소득은 어쩌다 들어오는 소득이다?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다? 계속. 자,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기껏해봤자 1년에 2%밖에 안 준다네? 그래? 그러면 오늘 이제 돈 다 뺐어. 100억을 뺐어.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 주식에다 제가 묻어놨어. 그럼 주식을 다 사놓으면 회사가 배당을 주네? 배당금을 어쩌다 주는가요? 계속 주는가요? 계속. 저 배당 소득도 있네. 배당.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어쩌다 들어오는 소득인가요? 계속 들어오는 소득인가요? 자,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소득은 한 개만 있는가? 여러 개가 있는가? 여러 개.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빨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막 애올라가면 절대 세법 공부 못해요. 자, 이자하고 배당하고 사업하고 근로하고 연금하고 기타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자, 여러 개를 여러 종류를 자, 여러 개 종류 있죠. 이렇게 여러 개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개 종류를 합쳐. 그냥 합친 소득이다. 그래서 이걸 토탈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 있는가? 종합소득. 그러면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한 개만 들어있다, 여러 개가 들어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어쩌다 들어오는 소득이다,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다.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종합소득. 그러면 이 종합소득 속에 양도소득은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종합으로 묶을 수 있는 건 계속 반복으로 하는 것은 묶어지는데 양도는 절대 묶으면 안 돼. 그러면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따로. 자, 그럼 이제 나왔네요. 자, 양도소득, 종합소득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색으로 밑줄 그으세요.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만 체크하세요. 구분하여 과세한다. 끝났네. 그럼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은 구분하여 세금을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구분하여 신고해라.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하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같아야 되는가요? 달라야 되는가요? 달라야죠. 그럼 올해 시험은 여기에서 한 지문을 낼 거라냐. 어떻게 내냐면 양도소득에서 혹시라도 손해본 게 있으면 종합소득에서 이익 본 것하고 퉁칠 수 있겠는 거 없겠는가? 없어요. 왜 없다? 구분하여. 그래, 구분해야 되니까. 암기 안 하면 풀 수 있는데 암기하면 절대 못 풀어요. 올해 시험은 분명히 결손, 양도, 차손, 손해본 거 요걸 시험에 낼 거예요. 요걸 내는데 이 지문이 이해가 되신 분이라면 요게 이해가 되신 분이라면 거저먹는 지문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하게 문제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단순한 거예요.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한 통에 들어있는가? 다른 통에 각자 들어있는가? 각자 들어있으니까 각자 이익 본 거 손해본 거 퉁친다 못 친다? 못 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바로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서로 비교 정리를 하는데 비교해서 한 단계 더 꽈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결손금하고 연결해서 이 비교 문제를 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서로 구분해서 이렇게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만 냈는데 양도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에서 통산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버려요.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물어봐 버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하나로 묶음의 소득이다. 따로 구분하는 소득이다. 따로 구분하는 소득이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의 종류를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자, 이제 그러면 국세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위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법문의 표에 국세 세금 종류 위에서부터 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오, 여기까지는 배웠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출제 대상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시험에 주로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별 소비세라는 게 뭐냐면 요게 옛날에 특소세라고 해서 특별 소비세라고 특별히 그 어떤 소비하는 이제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 특별히 붙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 고액 사면은 개별 소비세 붙는 것처럼 요런 게. 그다음에 주세, 술에 붙는 거. 그래서 술은 담당이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담당해요. 그럼 이건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냥 우리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 오늘부터 뭐 해버리면 된가요? 안 먹어버리면 돼요. 술 안 먹어버리면 세금이 국가로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술을 다 끊어버리면 돼요. 예. 전 국민이 오늘부터 우리 1년간 술 안 먹어버린다. 그럼 주세가 안 들어가면 예산이 바닥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아니 진짜 그래요. 열받으면 술 먹지 말고 국가가 열받게 하면 술을 대래 먹지 말아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세를 우리가 국가한테 안 줘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인지라는 거 수입인지 있죠. 수입인지도 국가에서 담당해요. 요거 국가 담당이에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세금들이 국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특히 조심할 거 농어촌 특별세 색으로 입혀놓으세요. 농어촌 특별세 색깔로 입혀놓으세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읽을 때 농어촌을 위해서 누가? 국가가.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누가 필요한 세금이란 얘기인가?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필요한 세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요거는 국세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방세로 내려가 보네요. 지방세 먼저 칠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지방세는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도가 있어요. 근데 공법에서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공법을 잠깐 밖에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지방 뭐 해가지고 뭐 광역 자세 뭐 해갖고 막 복잡하게 앞에 머리 글자 따서 뭐 이상. 아니 특별시면 특이 왜 두 번 들어간 거 모르겠어요. 왜 두 번 들어가던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막 이렇게 들어가죠. 막 그 세법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안에서 모든 세금이 다 움직이니까 그건 우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세법은. 공법은 고려 대상인데 세법은 그거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세금이 필요한 게 특별시에서는 서울 특별시만 세금이 필요하겠는가? 각 구청도 필요하겠는가? 구청에서 필요한 세금을 구세라고 그래. 그럼 서울은 총 몇 개 구로 돼 있고? 발음은 20까지는 맞았어요. 25개. 중개사는 그 정도는 알으셔야 돼요. 25개 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저 정도는 그냥 툭 끼고 있어야죠. 브리핑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합격하면 분명히 이거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는 총 몇 개로 돼 있냐면 총 6개의 광역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모르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잘 모르는 데가 아마 분명히 울산일 거예요. 울산광역시.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광역시에서 우리 지금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딘가요? 인천. 인천광역시에 구가 총 몇 개 있는가요? 잘 모르죠. 네, 모르잖아요. 그럼 인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구 생각나는가요? 주안구요?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먼구 막 여러 개 있어요. 거기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이름이 바뀌니까 그때그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시험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실무하실 때는 반드시 나중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는 총 몇 개 도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민국 유람을 한번 해보세요. 서수남 하청일 아저씨하고 같이 아저씨 하면 안 돼요. 지금 할아버지 되겠죠.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유람을 해봐요. 몇 도 유람하세요? 그런가요? 그럼 8도예요. 8도. 8개 도. 그럼 이 8개 도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도가 어딘가요? 경기도. 경기도는 시도 있고 군도 있죠.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의 구는 총 몇 개 있는가요? 봐요. 공법 시간에 전혀 안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네. 봐요. 이게 나중에 누군가가 중개사 사무실 와서 이런 걸 막 물어보러 와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인터넷 조회해서 알려주면 돼.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름은 손님 떨어져. 그 자료 조회하면 돼. 왜? 합격하신 분들은 컴퓨터 찬스를 쓸 수 있어. 근데 합격 안 하신 분들은 알아서 공부해야 돼. 네. 합격 안 하신 분들은 책 보고 하시면 안 돼. 합격하신 분들은 책 보고도 되고 컴퓨터 찬스를 써도 되고 핸드폰 찬스를 써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합격하시면 그렇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이게 전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여기 3개. 요 3개만. 요 3개만 시험에 나오는데 그 7페이지 오른쪽 날개에 보면 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 지금 설명 듣고 나서 체크하세요. 이제 특별시, 광역시는 언제나 세금 분석할 때는 둘이 똑같아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대구하고 대전, 그다음에 울산, 부산, 광주 요거 분석하는 건 똑같아요. 세금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각 도, 8개 도 분석하는 게 이제 8개 도 분석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이제 특별시, 광역시, 구세에서
서울에서는 특별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여기에 속해요. 그럼 한 군데서 가져가면 다른 구에서 다른 데예요. 위에서 가져갔으니까 밑에서는 가져가겠는가 못 가져가겠는가?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하고 배우자가 있어. 내가 얼른 챙겼어. 그럼 배우자가 챙겨갈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안 되죠. 두 사람 중에 어떤 먼저 챙기면 돼. 자, 먼저 챙기면 되는데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는 세금인가? 특별시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경기도에서는 도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제 머리 글자 따볼게요. 취득세는 이제 공법하는 것처럼 취득세는 앞에 머리 글자 따서 광도. 자, 그러면 취득세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 날개 보면 취득세는 앞에 머리 글자 뭐라고 써놨는가? 광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23회 때 시험이 이게 나왔어요. 취득세는 대표적인 구세다. 틀렸네요. 구세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세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25회 때는 다음 세금 중에서 광역시세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광역시세, 취득세는 광역시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취득세는 광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 계속. 이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장이 딱 가져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별시장이 가고 있는데 구청장이 얼른 딱 챙겨버리네. 등록면허세는 구청장이 얼른 챙겨서 주머니에 딱 넣어가 버리네. 그러면 특별시장이 또 가져가는가 못 가져가는가? 못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를 시장 군수가 딱 눈치 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얼른 챙겨버리네. 그러면 시장 군수는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는 구도하면 좀 발음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도, 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이면서? 도세이면서 구세.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도, 구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게 25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 이제 재산세. 재산세는 구청이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재산세는 시, 군, 구. 자, 그럼 이제 재산세는 시, 군, 구네요. 그럼 재산세는 특별시 예산으로 쓴다, 못 쓴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서울은 재산세 중에 반절은 구청에서 쓰고 반절은 서울시가 받아가지고 전체 중에 반절은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균등하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걸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서울만의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취득세는 앞에 이름만 따서 광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요 정도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요. 요 정도만 하시면 지방세 구분은 다 돼요. 나머지 세금은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죠. 네,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 연습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이제 국세와 지방세 구분부터 먼저 해보죠.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제 과세권자는 지방세만 공부하는 거예요. 국세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는 세무서니까. 근데 취득세는 광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됐죠?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첫 시간에 할 내용이 다 끝났어.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에 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시면. 근데 운 좋으면, 올해 운 좋으면 여기까지 했는데 5개까지 맞힐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는 서로 왕래가 된다, 안 된다? 왕래?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나 종합소득 나 이것 좀 부족하니까 네가 좀 빌려줘.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가 알았어 빌려줄게 그런가요? 나 몰라 그런가요? 나 몰라. 네가 뭔데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개론에서 점수가 부족한데 세법한테 야 좀 한 개만 보태줘. 그러면 보태줘야 된가 안 보태줘야 된가? 보태줄 수가 없죠. 근데 공법에서 점수가 부족하면 세법한테 야 좀 보태줘. 그러면 세법이 알았어 그래야 된가요? 안 돼 그래야 된가? 알았어. 왜? 2차 같은 거니까. 같은 통이니까. 그런 생각을 잘하고 계셔야 돼.
예. 그래서 1차는 1차끼리는 통산이 돼. 근데 2차는 2차끼리만 통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서만 통산이 되고 종합소득은 종합소득 안에서만 통산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은 통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결손금 통산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출제가 되니까 계속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만 쉬었다 가죠.